경주 강진 이후 일주일 만인 어젯밤 큰 규모의 여진이 발생해 시민들이 밤새 공포에 떨었고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진앙지인 경주 시민들은 심리적으로 극도의 지진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고 생존에 필요한 비상 배낭에 대한 관심과 구매가 늘고 있습니다. 경주 강진 이후 원전과 방패장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400회에 육박하는 여진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딱 일주일 만입니다. 어젯밤 경주에 다시 강진이 찾아오자 시민들은 밤새 공포에 떨었습니다. 긴박했던 지진 현장의 모습을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지축이 흔들립니다. 진앙지 인근 CCTV 화면은 일주일 전과 똑같이 위아래로 요동치고 놀란 상가 점원들은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온 지진의 공포. 경주 시내 학교 운동장은 피난민들로 넘쳐나고 차량이나 텐트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감이 계속 밀려옵니다. 또 큰 거 하나 더 오겠구나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죠. 제일 큰 거 오겠구나 그러고. 그래서 지금도 그냥 밖에서 잘까 생각 중입니다. 경주 시내 도로는 대피하는 차량이 한데 몰려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일주일 전 강진으로 이미 약해진 건물은 이번 여진으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경주의 한 목욕탕은 여진 때문에 굴뚝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좀 위험이 더 높아진 것 같아서 어제 급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화장실도 무너져 내렸고 급식소와 체육관 건물은 쩍쩍 금이 갔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아이들 불안 심리를 어떻게 해소해 주는 게 더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기와가 부서지고 벽에 추가로 금이 간 집은 워낙 많아서 셀 수도 없습니다. 이게 오전 팔도 괜찮은데 4.5 여진이 오고 일이 나가는 겁니다. 경주 시내 곳곳에서는 이렇게 깨진 기와장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워낙 피해가 광범위하다 보니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두 번째 찾아온 강진, 그리고 더 강한 지진이 올 수 있다는 두려움. 진앙지 주변 시민들은 공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잇따른 지진에 시달려온 경주에서는 신경 안정제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지진 트라우마가 극심합니다. 생존을 위해 비상 배낭을 꾸리고 피난 동선까지 짜는 주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장미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시민들은 반복되는 지진으로 충격과 공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혹시 그런 나쁜 기억이 생기진 않아요? 가만히 소파에만 앉아있어도 약간 바닥이 울렁울렁 되는 느낌. 식은땀이 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어린 아이들도 지진의 진동과 대피 순간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힘듭니다. 엄마 또 그때처럼 또 그래야 돼? 그런 거야? 요번에 어디 갈 거야? 애한테 못 얘기해줘요. 어디 갈 거냐는데. 수백 차례 계속된 여진에 주민들은 작은 소리에도 집 밖으로 뛰쳐나갈 정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차마 좀 큰 차 지나가도 겁난다 그니까 솔직히 윙 그니까 나는 또 여기 들어가잖아. 그래 더 겁나지. 또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불안치 심장이 벌렁벌렁 크지 두통과 어지럼증,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병의원과 약국에서 신경 안정제 처방이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애기한테는 원래 신경 많이 처방을 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어제 전 트라우마 있으면 그다음 오늘 와서 얘기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고육책도 등장했습니다. 물과 랜턴, 담요 등이 담긴 비상 생존 배낭이 나오는가 하면 피난 동선을 짜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지진의 진앙지인 경주 시민들은 재난 영화를 직접 경험하는 듯한 극심한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어젯밤 지진은 지난 12일 경주 강진 이후 일주일 만에 발생했는데 지금껏 발생한 여진 횟수가 400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방패장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잇따르는 여진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임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한 진앙지는 경주 남남서쪽 11km, 경주시 내남면 덕천입니다. 지난 12일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했던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와는 불과 3km 거리에 인접해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어제까지 370여 차례 여진이 잇따랐는데 지난 15일 11차례까지 줄어들던 여진이 이번 지진을 앞두고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강한 지진이 재발할 수 있고 여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전문가들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지진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월성원전과 방패장이 영향을 받지 않았고 월성원전은 A등급의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신월성 1, 2호기 모두 정상 가동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울산 앞바다의 규모 5.0 지진에 이어 경주 내륙에서 두 차례나 강한 지진이 잇따르면서 원전 내진 설계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보강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전 주변 지역에 지금까지 확인된 60여 개의 활성 단층을 내진 설계 평가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재 내진 설계로는 최대 지진 규모를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까 내진 설계의 상향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한편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도 지진 발생으로 국립공원 탐방로를 모두 통제하고 낙석 발생 위험이 있는 등산로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시는 지진으로 인한 공식 피해 규모가 당초 추정치의 절반을 조금 넘는 58억 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지진 발생 뒤 전수조사에 추산한 피해액은 당초 100여억 원이었지만 지진으로 주택이 완전히 부서지거나 반쯤 허물어진 것만 인정됨에 따라 사유재산 피해 금액이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경주시는 규정에 따르면 기와 탈락과 벽체금, 담장 파손 등은 재산 피해로 산정하지 않는다며 특별 재난지역 지정도 미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어제 여진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지금까지 3건으로 불국사 종무소 건물벽에 금이 가고 동부동 2층 주택 난간 벽돌이 부서졌으며 동천동의 한 목욕탕 굴뚝이 붕괴 위험이 높아 철거됐습니다. 어젯밤 강한 여진으로 첨성대 일부 석재에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첨성대 정자석의 상층부가 북쪽으로 38mm 밀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중심축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구조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다보탑이나 석빙고 등 다른 문화재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두 차례 강진에다 최근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한 상태여서 추가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어젯밤 다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각 장소에서의 중요한 행동 요령을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안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무턱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 2분 정도. 그동안 중심이 낮고 튼튼한 식탁 등 테이블 밑에 들어가 베개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숨어 있다가 지진이 어느 정도 멈췄다고 느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빠르게 외부로 탈출을 해야 됩니다. 빈 공터나 넓은 학교가 좋겠고요. 도심 번화가에 있을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손이나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백화점,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종업원, 경비원 등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지하철이나 지하상가 등 지하 공간은 전기시설들이 많아 지진 발생 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하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손수건 등과 같은 천 종류를 물에 충분히 적시고 그 연기를 피해야 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자세를 취해서 그 비상구와 같은 신호를 보고 그 신호를 따라서 탈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지진이 발생할 때에는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면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경우에는 인터폰으로 관리실에 연락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진 피해를 입은 건축물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하고 한옥 복구를 위해 전문 기술자를 투입합니다. 긴급 안전 점검 건축물은 내남면과 황남동, 외동읍 등 경주 지역 6개 읍면동 2,000여 곳이며 경상북도 건축사회 회원 40여 명이 참여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와 붕괴 위험성 등 2차 피해 여부 등을 점검해 보수나 보강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는 오늘과 내일 와공회원 50명으로 자원봉사반을 구성해 파손된 기와 지붕을 복구하는 데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12일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여진이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강한 여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가 다시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하면서 기상청 예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와 포항 등 영남 지역 시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면서 기상청의 예보 능력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도 우리나라 기상청을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경주에서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한 뒤 대구와 경북에서는 4,000건에 가까운 지진동 감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어제 경주와 포항, 영천, 청도 등지에서 벽이 무너지거나 굴뚝 붕괴 우려가 있다는 등의 위험 신고를 비롯해 건물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는 지진 감지가 2,600여 건 접수됐습니다. 대구에서도 1,300여 건의 지진 감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젯밤 경주에서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했지만 포항철강공단은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포스코는 경주 여진과 관련해 포항제철소의 경우 설비 등의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 추가 여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등 포항공단 내 다른 업체도 여진 피해는 없지만 공장별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경주 지진 피해 납세자에 대해 다양한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고지된 국세와 2기 부가지세 예정 신고와 고지 세액에 대해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세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납세 담보 제공을 면제합니다. 또 중소기업 등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국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 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합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공기도 깨끗해졌습니다. 내일은 바람이 잦아들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햇살이 내리쬐습니다. 바람만 강하게 불지 않았다면 영락없이 평화롭고 고요한 가을 날씨였습니다. 내일도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는데요. 오늘 낮만큼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경주의 경우에도 아침 최저기온 15도, 낮 최고기온 23도로 약 8도 정도나 차이가 나겠습니다. 이렇게 낮과 밤의 기온이 벌어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환절기 감기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체온이 1도 낮아질 때마다 면역력은 30% 정도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늘이 우리 몸에 열을 내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이라고 하니까요. 환절기 음식 잘 챙겨 드시고요. 옷차림에 신경 쓰셔서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9도 분포가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1도, 영덕 22도, 포항과 경주는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가 17도, 독도 19도,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모두 21도입니다. 태풍이 지나면서 동해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됐었는데요.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바다의 물결도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는 이어지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가 경주 지진 피해 복구와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상북도 김장주 행정부지사는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건물 벽체 균열이 많은 지진 피해의 경우 부분 파손으로 분류돼 지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와지붕 교체 비용의 70%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지진에 취약한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최고 고도 완화와 재난특별교부세와 특별재난지원금 77억 원 추가 지원 등도 건의했습니다. 또 원전의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자력 해체기술센터 등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사업 조기 추진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이 개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관련법 개정으로 경북 지역에서도 영향이 적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해제가 추진됩니다. 도내 도로, 공원, 녹지 등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 102제곱킬로미터 가운데 시군별로 우선 해제 시설을 분류해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대지는 소유자가 시장 군수에게 토지 매수를 신청할 수 있고 내년 1월부터는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해제 청구권도 도입됩니다. 또 2020년 7월부터는 20년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을 자동 실효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경상북도 정부 3.0 경진대회가 시군 공무원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늘 경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경진대회에는 지난 1년간 경북에서 추진한 정부 3.0 우수 사례 중 1, 2차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금상 2건 등 모두 15건을 선정하고 총 2천만 원의 상금을 시상했습니다. 부대 행사로 소프라노 신델라 교수가 주연으로 출연한 정부 3.0 경북 아리랑 공연과 특강도 진행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802억 원 규모의 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경상북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 예산안 내역은 성면 철거 560억 원, 이중창 교체 137억 원, 내진 보강 23억 원 등 교육 환경 개선이 대부분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추경안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 추경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다음 달 6일 도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곧바로 일선 학교에 보내 올해 안에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경북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3조 9,909억 원으로 기존보다 2% 늘었습니다. 경북대 등 12개 대학이 2016학년도 대학 입시 논술고사에서 교과 범위를 벗어나 선행 출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이들 12개 위반 대학의 대학별 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